당신은 어머니의 재산을 보며 내 몫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아니, 더 정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이 떠올랐던 적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마음을 조금씩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작은 욕심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80년을 살아온 한 어머니가 내린 결정,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어머니는 괜찮으신가요? 혹은 당신이 어머니이신가요?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 손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어머니의 이야기. 과연 그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영상을 다 본 후에는 여러분의 어머니께 꼭 한번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당신의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다짐이 생길 겁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80년의 인생을 살아온 공영이 할머니. 그 할머니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0대의 어린 나이로 시집을 가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온 지방 총각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의 인생은 참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밤새 일하던 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번 돈 한 푼 한 푼을 모아 자식들의 교육비를 마련했던 그 애절한 시간들. 할머니는 자신의 청춘을 자식들에게 바쳤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으며 세 자식을 키웠습니다. 밤샘 일을 하면서도 새벽에 일어나 자식들 도시락을 챙겨 학교에 보냈습니다. 손이 터지고 등이 휘어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머니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세 자식을 키우며 할머니는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대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상을 함께 할 그날까지요. 그날을 위해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60대가 되었을 때도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도 할머니는 병수발을 하면서 동시에 일을 했습니다. 손주들의 입학금, 결혼식 비용, 전세금. 자식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이 모아둔 것을 꺼냈습니다. 70대가 되어서도 할머니는 여전히 무언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였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식들이 어려울 때가 오면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말입니다. 대신 그 모든 것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심합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재산,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 한 푼까지도요. 할머니의 손 한 줄 한 줄에 묻어있는 그 눈물과 한숨이 담긴 재산 말입니다. 그 소식이 가족에게 전해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아들들과 딸의 얼굴에는 무언의 충격이 흐르고 그들은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자산으로 보고 있었는지를요. 어머니가 아니라 은행 같은 존재로 말입니다. 어머니의 결정은 집안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첫째 아들 공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자식이 하나도 못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명절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인사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딸 공미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명절마다 인사하고 어머니 병수발도 했는데 이게 무슨 대우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를 세며 말입니다. 둘째 아들 공준혁도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결혼할 때 어머니가 얼마를 도와줬는데 이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며 한탄합니다. 그리고는 형제 자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머니 모셔라, 아니 너나 모셔, 마치 누가 더 큰 책임을 덜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요.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기부를 선언했으니 이제 누군가는 노모를 부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계산적인지를요. 어머니, 혹시 이 결정이 너무 과한 건 아닐까요? 라고 묻는 딸의 목소리에도 어머니는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뒤에는 우리가 받을 돈이 없는데 그러셨나요? 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근데 앞으로 어머니 생활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부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현실적인 걱정처럼 들리지만 속은 어머니가 없는 우리에게 짐이 되지 말아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의 재산을 두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은 것도 자식들을 위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부모가 평생 번 돈은 누구의 것일까요? 자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신의 삶을 위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슬픈 질문인지 어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의 반응이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맞다. 나는 잘한 결정을 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내가 가진 것만 보고 있으니까. 첫째 아들은 그렇게 결정했던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갑니다. 세상이 무섭고 혼자 있는 것도 불안한 나이였으니까요. 효심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어머니를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따뜻하게 어머니를 맞이합니다. 명절 음식을 차려드리고 어머니가 편할 수 있도록 방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반깁니다. 처음 며칠간은 정말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어머니도 그 모습이 반가워 눈물을 흘립니다. 아, 다행이다. 우리 가족은 다른가 보다. 우리 가족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밤이 깊은 시간 거실과 방 사이에 닫힌 문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의 대화가 흘러나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기부하셨다니 그건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실망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아, 정말 황당하네. 우리가 봉양할 사람도 아니고 이제 요양병원에 보내면 되는 건데. 사돈이 냉정하게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계속됩니다. 어머니는 이제 돈도 없으니까 정부 지원금으로 요양병원에서 봉양받으면 되겠네. 그럼 우리 부담도 덜고 손주들 학비도 챙길 수 있고. 그래, 그게 맞지. 어차피 우리가 요양비를 다 낼 수는 없잖아. 정부가 지원해주는 거면 그걸 활용하는 게 현명한 거지.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맞장구를 칩니다. 어머니는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문 밖에 서서 어둠 속에서 그 말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한순간에 깨달았거든요. 아들이 자신을 집에 모신 이유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있을 줄 알고 집에 모셨던 거고 이제 그 재산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어머니는 부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요양병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요. 마치 어머니는 짐짝 같은 존재, 어딘가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는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조건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밤을 새며 일했고 자신의 꿈을 버렸고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효도엔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계산이 숨어 있는지 어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명확히 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5시. 할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짐을 챙깁니다. 80년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 그 순간 깨달았을까요? 치마 2장, 속옷, 그리고 죽은 지 15년이 된 남편의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는 사이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갑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거리의 가로등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을 남깁니다. 내 돈은 내 손으로 끝까지 쓸 거다.
미안해라. 그리고 고마워. 그 문장에 담긴 것은 분노일까요? 아니면 체념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분노는 자신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 대한 것이고, 체념은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을 현실에 대한 것이 아닐까요? 첫째 아들 집을 나간 어머니는 다음으로 딸 집으로 향합니다. 혹시 여기선 다를까? 그런 희망 같은 것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딸 공미영은 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딸의 표정도 금방 굳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말입니다. 돈 한 푼 못 받을 어머니를 부양하기는 번거로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딸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에 어머니는 자신이 환영받지 않는다는 것을 곧바로 느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그런데 우리도 오빠 언니 집처럼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요양시설도 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딸의 입에서도 요양시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첫째 집과는 다른 말투였지만 결국 같은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불필요한 존재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도 몇 날 지나지 못하고 나갑니다. 80년을 키워준 두 자식의 집을 차례대로 나가며 어머니는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서 남은 게 뭔가? 은행 통장 한 장?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미 기부해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뭐가 남았을까요? 자식들의 냉정한 눈길? 혼자라는 실감? 아니면 평생을 바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랑? 어머니는 서서히 터벅거리며 집을 나섭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이, 다만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봅니다. 유채꽃이 피는 시골을 생각합니다. 젊은 날 남편과 함께 봤던 그 노을을 생각합니다. 그때는 미래가 밝았습니다.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도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엔 조건이 없지만 자식의 효도엔 이유가 많았다. 정말 가슴 아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현실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효도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건? 추석 명절에 성묘 가는 건? 부모님 병수발하는 건? 물론 이것들도 효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진심입니다.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부모님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기다립니다.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남겨줄 것 같아? 라는 대화를 형제자매끼리 나눕니다. 그것을 죄책감 없이 말합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돈 없는 어머니도 사랑할 것이라고요. 만약 효도가 진심이라면 어머니가 남긴 것이 은행 통장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이어도 사랑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슬픔과 함께 하나를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정한 효도란 마음이로구나. 얼마나 큰 돈을 벌어다 주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는지, 부모님의 외로움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것이 효도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어머니는 괜찮으십니까? 혹은 당신의 아버지는요? 혹은 당신이 어머니이신가요? 당신의 자식은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부모로 보는지 아니면 자산으로 보는지 아세요? 이 영상을 다 본 후 꼭 부모님께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전화 말입니다. 엄마, 아빠 오늘 밥은 잘 챙겨 먹으셨어? 혼자 외로운 건 아니야? 이 정도의 진심만으로도 부모님은 충분히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효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모여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의 재산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그 생각을 그만두세요. 부모님이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효도는 어떤 형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부모님께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랑, 이곳에서라도 꺼내놓으세요. 그렇게 함께 우리는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